지난 1월 강남의 한 대형 서점으로 한 남자가 들었습니다. 곧 이어진 화재.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여 분 후 진열된 칼을 집어들고 임신 중인 고객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방화가 실패하자 곧바로 백화점으로 옮겨 인질극을 벌린 것입니다. 범인은 34살의 이모 씨. 나라 모든 국민 전 세계에 공연한다. 할 말은 인터넷 카페에 있다며 진술조차 거부했습니다.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보라. 범행 전날 작성한 글에는 지구의 대재난이 시작되니 각자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만의 노아의 방주도 만들려 했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고픈 말을 해야죠. 문제는 그처럼 요즘 수상한 자연현상이 종말이 징조라며 2012년을 지구 대파멸의 해로 꼽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지구에서 정말 연도를 언급한 가장 유일한 거는 2012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하루아침에 내 눈앞에 없어진다? 사라진다? 세상의 끝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범죄자의 길을 선택한 30대 청년. 재난 재해를 대비해 7년 전부터 지하 벙커를 짓기 시작했다는 50대의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지구 대변혁을 예고하는 과학자. 이번만큼은 확실하다는 2012년 종말론. 과연 지구는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을 맞게 되는 걸까요? (1992년 10월 28일) (1999년 12월 31일) 그리고 2012년 12월 21일.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날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다시 고개에 든 세기말 종말론은 내용과는 다르게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진입은 놀랍도록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계산착오가 있었다며 또다시 종말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2012년 올해가 지구 멸망의 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이 끔찍한 인질극을 벌인 이모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가 만들려고 했던 노아의 방주입니다. 2012년 지구 멸망에 대비해 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이모 씨처럼 2012년 지구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질극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가 알리고 싶었던 지구의 마지막 날 2012년 12월 21일 정말 그 믿음처럼 2012년 지구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것일까요? (2012년) 종말을 주장하는 한 목사를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의 한 도시. 그런데 휴거소동이 있던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전하고 있다는 그의 교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저 계세요? 저 안 계세요? 나갔어요.
나가. 12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달에요? 왜요? 아,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누구들은 2012년에 망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근데 안 망하잖아요. 지금 저 2분기가 다 지나갔지 않소. 안 그래요? 예언한 휴거일이 다가오자 후환이 두려워 떠났다는 이웃들. 그들의 말은 사실일까?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라는 날짜에 맞춰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이곳에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방문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듣고 싶어? 저희가 종말론을 주제로 좀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채널 A가 저랑 이렇게 연관될 줄은 모르고 며칠 전에 아침에 제가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알리는 것일까? 그러고 있는데 그 채널 A 무슨 070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딱 응답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죠. 아, 채널 A가 선지자가 될 모양이다. 그럼 오세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썩지 않는 새 땅을 만들어 놓으세요. 사실 그는 92년 휴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신의 계시를 잘못 해석했다고 인정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92년 10월 28일 나팔절 성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날로 이루었다. 그날의 의미는 뭐냐? 휴거가 앞으로 21년 되는 2012년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나팔절 사건인데 92년 휴거가 불발되자 그는 목사직에서 파직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이 주신 시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서글퍼. 나는 진실한 사람인데 또 주님이 10월 28일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는데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 것인가 하고 있는데 저녁 때 하늘을 쳐다보는데 조용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그때가 바로 2012년이라는 겁니다. 모진 세상 함께 기다려준 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30년을 넘게 그를 따른 유일한 신도입니다. 행복하죠. 뭐 휴거 이런 것은 다 하늘적인 것인데 하늘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휴거란 자체는 즐거운 희망적인 것이지 힘들거나 슬픈 일은 아니죠. 그는 사실 벌써 휴거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아내는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하늘로 들여 올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는 이제 깜짝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12월 22일까지 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깜짝 쉬어로 미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밤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촬영 다 끝나가고 나서 내가 가면 참 좋겠다. 또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간 줄 알아. 내 전화를 안 받으면 간 줄 알아. 세상과의 작별이 아쉬워 그는 매일 주변을 거닙니다. 많은 기억을 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2년) 종말론 때문에 인터넷 세상은 더욱 시끄럽습니다. 종말로 검색되는 카페 수만 100여 개, 그중 꽤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는 한 카페의 개설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부산 해운대 근처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를 맞으면서도 그는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연구한 이래 종말 관련 서적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보통의 지금까지 한 2012년 종말 관련한 다큐들의 내용에 보면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만 나오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잘 보도되지 않는 게. 처음 종말론에 빠지던 2003년부터 한두 권씩 사서 읽기 시작한 책이 이제 방 한 칸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예언 관련 서적들도 좀 많고요. 주로 역사 관련 서적들이 많이 있고, 근데 역사라고 해서 그냥 보통 역사가 아니라 고대 문명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2012년 지구 종말하고 직간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그는 신기하게도 이 많은 책들이 종말을 한 날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2012년 12월 21일이 끝난다면 종말론이 아예 죽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예언들이 2012년을 종말이라고 지적하지 1992년이나 1999년을 종말이라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종말론이 틀리다면 더 이상 종말론이 대두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최군. 그 신념의 시작점에 마야 달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마야 달력이 있습니다. 중미 일대 찬란한 문명을 남겼던 마야족. 서기 900년께 갑자기 사라진 그들은 곳곳에 유물을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달력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다섯 번째 태양의 시대에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태양의 시대가 끝나는 걸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5125년을 대주기로 하는 마야 달력은 기원전 3114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달력의 마지막 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겁니다. 이날은 우주적으로 아주 특별해 태양계 행성들이 일렬이 되면서 지구에 큰 인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엄청난 지진, 해일이 밀려들어 결국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한 일.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와 파티마 예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 사람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 더하기 2 곱하기 6이라면 천상의 지식이 의기양양하게 20은 그대로 놔두고 2 곱하기 6이라면 12가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은 2012가 되는 겁니다. 그는 1999년이 종말이라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해석 오류이며 99년보다 앞서 발간된 이 책이 바로 정답이라는 겁니다. 조선 예언서 격암유록과 정감록이 있고 또
조선 예언서 송화비결에도 2012년 지구 종말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예언서들은 종말일에 대한 믿음을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이게 정감록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평론하니라. 선비가 관을 빗두루 쓰고 신인이 옷을 벗고. 조선 후기 민간에 성행했던 예언서인 정감록에서 최군이 알아낸 사실은 바로 종말의 해를 유추할 수 있는 임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진은 임진년의 진이고 사는 계사년의 사임으로 이를 기반으로 그는 교감유록에서 진이라는 글자를 찾아내 송화비결과 종합해보니 종말의 해인 임진년 2012년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실. 종말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둘 종말의 징조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비 대재앙이 2012년에 일어난다고, 즉 지구 종말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 적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2012년 5월 말에 그 좀비 사건이라고 많이 보이는 사건이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는 이 끔찍한 범죄도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최군. 그가 처음 종말론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만석 목사하고 2004년에서 2005년도에 만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휴거를 믿게 되면서 만났던 이만석 목사. 지난해 11월에도 이 목사는 세상을 향해 종말의 시작을 알렸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급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런 답변입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수만 1000명, 10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그가 신으로부터 게시받은 휴거일은 2011년 11월 15일 오전 3시였습니다.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의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자정이 넘은 시간 그는 기도를 하며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말 10분 전 종전 기도 때와는 사뭇 다르게 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이 10분의 시간이 지금껏 기다려온 20년의 세월보다 긴 듯합니다. 드디어 새벽 3시. 그러나 그는 끝내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3시가 넘네요. 오늘은 천사들의 불빛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은 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최근은 이 목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 계시를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형 왔나? 뭐 보고 있는데? 제카리아 시신에 시간이 멈추는 날 보고 있어. 최문석 군의 이런 믿음은 4살 터울 형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과학적, 우주적 현상이 실제로 계속된 동생의 종말 관련 해석을 들으면서 형 최원규 군도 종말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주장한 니비루의 모습인데. 형도 그러면 이 동생분이 연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2012년 종말을 믿으세요? 예, 믿고 있죠. 예. 뭐 예언서에 대한 기록이나 옛날부터 내려온 기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한 90% 이상 많이 맞는 것 같은데 또 감정적으로 물어보라면 실감은 안 나죠. 해인이죠.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도 2012년 종말론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종말론 쪽을 믿으시나요? 어떠시나요? 네, 그럼 믿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요? 외계인도 믿고요. 2012년 지구 종말도 믿고 있고, 또 뭐 성경도 믿고, 뭐 외계인의 계시 정보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올해 25살의 최문석 군이 종말론에 빠진 건 2003년 무렵. 강산도 변할 만큼 긴 시간을 들여 그가 알게 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놓인 동서양의 종말 관련 예언서들을 종합해보면 모두 한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날을 확신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종말설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과학적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예언자들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과학자들, 그들이 전하는 종말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2년) 지구 대재앙설은 믿음에 호소하던 1992년 휴거 사건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종말론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많은 책들이 보여주듯 과학적인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도 그중 하나. 우리는 책의 저자인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재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자로서 대재앙의 이유를 알고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책을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 살얼음 받듯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진짜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어난 기상이변이 그 이전에 138년 동안 일어난 기상이변보다 3,000건이 더 많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지구에 내린 축복이자 지구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이 현재 심상치 않다는 김 박사.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 한계에 다 다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태양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은하의 중심은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1987년부터 이렇게 태양계가 일부가 들어가서 이제 태양계가 완전히 이 가장 밀도 높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올해예요. 태양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태양의 활성화란 폭발로 인해 태양 폭풍이 강해진다는 것. 김 박사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를 공격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과 지구는 현재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존층이 이제 구멍이 나 있잖아요. 오존층 구멍이 한반도에 한 4배 면적 정도 구멍이 지금 나서 구멍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태양이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팍 엄청난 그 전자와 양성자를 이게 방출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존층이 구멍 난 게 태양하고 정면을 했는데 빵 터졌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둠스데이, 운명의 2012년, 지구의 대변혁이 일 거란 또 하나의 주장은 2012년 지구와 충돌 예정이라는 미지의 행성인 X입니다. 플래닛 X에 대한 지금 그것들은 정체불명의 그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나사가 우리한테 분명히 뭔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고. 지구 근처를 돌고 있는 소행성과 해성의 수는 8,500여 개. 그중 하나인 행성 X가 2012년 12월 21일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 알렌데가 이 태양풍이 비교가. 게다가 곧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도 지구 종말의 신호탄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전이 주기가 78만 년 전서부터
역전이 일어나도 한 3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로는 자북의 이동을 들 수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자북점이 매년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최근 그 속도가 2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역전 과정 중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는 시점입니다. 역전 현상이 짧은 기간에 완료되면 다행이지만 길어지면 멸망이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 자기장이 이 태양풍으로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태양 폭발이 강해지는 2012년 역전 현상으로 인해 지자기가 생성하는 지구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치명적인 태양풍을 그대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생물체들은 DNA 손상을 입을 것이고 지표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본 작년 대지진이 리터 지진계 9.0이었거든요. 이거에 약 32배에서부터 수천 배의 대지진이 올 거다라는 거는 다 예측을 하는 거야.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그는 벌써 세계 곳곳에서 대재앙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다 정신적으로 어느 것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김재수 박사의 협조를 받아 일반인 30명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2012년 지구 종말,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지구의 종말론이 주장되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축이 되는. 초반부터 김 박사는 2012년 종말은 근거 없이 떠들던 기존의 종말론과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그때 지구를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힐 거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어느 선 이상이 약해지려면 지구 표면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지축 이동은 어마어마한 지진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규모 화산 폭발이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상당수의 대비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될 때마다 놀라는 사람들. 시한폭탄을 무슨 2012년에 그는 시한폭탄 등의 자극적인 말과 이미지를 사용해 시각적으로도 효과적인 강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90분가량의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구 종말론 하면 예언가들이 뭐 말했던 거나 그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좀 많으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종말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충분한 증거 같은 걸 듣고 나서 조금은 믿게 됐었어요. 강의 전 우리는 사람들에게 종말을 믿는지 미리 물어봤었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예스 들어주시고 아니면 네 들어주시고. 30명 중 6명이 올해 종말이 올지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종말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스를 들어주시고 안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를. 그런데 김재수 박사의 강의를 듣고 난 후엔 13명이 올해 종말이 올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의를 듣고 종말을 믿는 사람이 2배 증가한 겁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김재수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려지는 거예요. 2012년 12월 22일이 네. 지구의 종말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은 아니죠. 그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로 딱 끝나고 4시부터는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아날로그 방송의 종말은 분명히 있죠. 에? 디지털 방송 새로운 시대로 갔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어떤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불은속적인 어떤 변화. 이게 변화니 지금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없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존 주장과는 다릅니다. 지구 자체가 멸망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종 자체가 멸망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그거하고 디지털, 아날로그 끝나고 디지털이 시작되는 거와 표현은 두 개가 좀 맞지 않는 것 조금 같은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미 피할 수 없어지. 후지산이 터질까 말까 벌써 대피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거는 그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야. 살살 넘어갈 때. 그런 걸 자꾸 뭐 이야기해서 사람들한테 위기감을 조성하고. 근데 선생님은 과학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그 어떤 현상과 그런 거를 호도하고 싶지는 않아.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변화가 꼭 그렇게 온다라고는 참 모르겠다라는 거고. 결국 이치를 읽고 종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기 마음을 바르게 먹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예 긍정적으로 어떤 말 교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학은 아닌데 근데 과학이 우리가 과학이라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의 과학적 주장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여러 이론을 꽤 맞춘 것처럼 들립니다. 취재 중 김재수 박사는 자신이 과학자인 게 감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강의를 듣고 생긴 저의 의문에는 명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2012년 종말 여부에 관해서는 그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 이 많은 책들은 김재수 박사의 주장처럼 2012년 지구에 닥칠 재앙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살펴보던 중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책들도 김재수 박사가 말하고 있는 행성 X 충돌설, 태양 폭발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이유를 들먹이며 2012년 지구 멸망의 근거는 예언이 아닌 과학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종말의 과학적인 근거들은 사실일까요? (2012년) 서점가에 나타나는 현상은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의 책들 중 베스트셀러가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012년 지구 종말론은 다른 지구 종말론하고 다른데 1992년이나 1999년은 증거들이 너무 부족했던 반면 요번에 종말론은 과학자라든지 역사학자, 예언학자, 종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지구 종말 재앙 사태하고 다른 거죠. 종말에 과학을 기본 전제로 뒀다는 일련의 주장들 때문에 바빠진 이곳은 한국천문연구원. 종말의 과학적 근거들이 이슈화될 때마다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으뜸은 바로 태양계 행성이 일직선으로 배열된다는 것.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원래는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혹 그런 일이 발생한다 손 치더라도 지구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1970년대에 태양계가 일직선으로 정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아무 일이 없었고요. 요즘 들어 지구와 충돌한다는 행성 X에 대한 질문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이나 아니면 지구의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거나 과거에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는 소행성은 없습니다. 나사를 비롯해 국제천문연맹, 이탈리아 피사대 등은 개별 천체 관측 후 자료를 공유해 행성의 충돌 확률을 계산하지만 100년 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음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사가 우리한테 분명히 뭔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데 과연 그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느냐 하는 그 의심을 품을 정도로 이 우주의 변화에 대한 그게 잘 전해지질 않고 있어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예요. 그런데 수천 명의 과학자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주장과는 달리 태양 폭발은 실존하는 위협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흑점을 관측해 본 결과로는 오히려 그 흑점의 수가 지난 11년 지난번 그 주기보다 흑점의 수는 감소합니다. 흑점이 감소했다는 건 태양 활동이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올해 태양 폭풍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1시간 전 태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이곳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은 어떨까?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구 쪽 바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 지구 자력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빠르게 이동 중인 자북점은 정말 지구 대파멸의 징조일까요? 지자기 변동이라는 건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수만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겠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또는 아주 짧은 시간에 휙휙 바뀌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자기 역전의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갑자기 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위협인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게 없어지는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말굽 자석에 그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놈이 자력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죠. 취재 결과 과학적이라는 종말의 근거들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종말론은 과학적이라는 겉옷만 입었을 뿐 믿음에 호소하는 기존의 종말론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건 과학으로 포장된 종말의 근거들이 대부분 지구의 재난, 재해를 예고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는 곧 나도 혹시 겪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인 공포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기사들은 올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입니다. 지구 종말 부를 수 있는 슈퍼화산 곧 폭발, 노르웨이 해변으로 몰려온 20톤의 정어리 떼죽음, 그리고 일본 핏빛 바다 정어리 떼죽음 대재앙 징조, 죽은 새 5,000마리 하늘에서 떨어져 섬찟하죠. 그리고 이들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종말론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매체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체들이 2012년 종말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종말론과 함께 지금 비슷한 이슈들이 종말 2012만 있는 거를 다 따로 분류해내는 거고. 방금 분석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에 관련돼서 온라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데요? 분석 결과 먼저 올해 초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종말이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멸망에 의해서 주요 이슈 사항으로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매체들이 2012년 종말론을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들. 이곳에서 2012년 종말론은 대재앙, 마지막, 말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함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의 어젠다 세팅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체의 안건 설정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일지라도 그것이 특정한 매체들이 반복해서 중요한 이슈처럼 부각시키게 되면은 그것을 대하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입으로 또는 문서로 전해졌던 종말론을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선 매체에 이런 파급 효과를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놓쳐버린 열기구에 아이가 있다는 소동. 그것은 TV 출연료를 탐낸 아빠의 자작극이었습니다. 2012년 종말에 대비해 지하 벙커를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올해 종말이 온다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 전부터 지하 벙커를 준비하고 있다는 백준흠 씨. 준비를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작은 의료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2012년 지구 종말론을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지구 대재난이 올 거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새 20억 원 이상의 저런 아파트, 지하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저런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나오질 않죠. 얼마 전 그는 미국에서 만든 지하 벙커를 본따 자신만의 벙커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찾아 헤맨 지 5년 만에 최적의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내보내야 돼. 아직은 공개하기 조심스럽다는 백 씨. 행여 벙커를 짓는 일이 방해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과수원입니다. 이 과수원 우리는 4,000평에 현재는 과수원이죠. 우리 측근들이나 제가 또 제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서로가 약속을 해서 여기로 다 집결하기로 돼 있어요. 그가 지구 파멸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갖는 것은 요즘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일본의 지진 때문입니다. 하루에 지진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쪽 태평양 판이랑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불과 7, 8개월, 1년도 안 돼서 15,000번 이상이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저희 딸이 아빠야? 오케이. 그러면 저 좌표를 좀 아빠한테 보내줘. 네,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딸인데 우리 친구 딸이랑 같이 이제 옆방에 살아요. 하루 2번씩 일본 유학 중인 딸의 좌표를 확인하는 일은 2년째 계속된 일상입니다. 재앙이 닥치면 딸을 구해오겠다는 부성애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 딸아이한테 인공위성 전화기, 이 갤럭시 노트, 그 다음에 또 요새 애플에서 나온 뉴 아이패드, 이 3가지를 줬어요. 그 3가지는 자기 위치 인식하는 것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위성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기종이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2개가 있잖아요. 우리 비상식량 말고 집안의 비상식량 비축에 대해서 라면이라든가 통조림이라든가. 4년 전 딸이 일본 유학길에 올랐을 때 아버지인 백 씨가 챙겨보낸 건 재난에 대비한 비상물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양초, 지프라이터, 하여간 그다음 비상식량, 의약품 모든 걸 다 챙겨서 보냈는데 한 35kg 정도 챙겨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벙커가 지어질 곳을 보여달라는 부탁에 어렵사리 허락한 백준흠 씨.
그가 향한 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낮은 야산이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가 안내한 곳은 벙커 입구로 통하는 하수구, 물길을 위해 가장 먼저 설치한 것입니다. 이었고 펼쳐진 잘 다듬어진 땅, 그곳은 현재 과수원으로 허가가 나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는 여기다가 좀 이제 양어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기도 좀 기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양이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걸 좀 길러서 우리가 또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것이고, 또 대형 유리돔을 여기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외부에 아무리 오염이 되더라도 그 유리돔 안에는 충분히 그것이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거예요. 과수원에서 800m 떨어진 곳이 바로 지하 벙커가 들었을 자리.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50명 정도를 전후로 한정을 줘요. 첫째는 이제 내 측근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흐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자들, 통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종합적인 상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화생방에 대한 전문가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재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주변에 제가 볼 때는 한 그 보일러라든가 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자격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벙커의 전기 공급원은 태양열. 지하 1층엔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지하 2층엔 각종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백준흠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돈을 쏟아붓듯 나는 내 방식대로 생명보험에 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대지진과 지진 해를 보면서 어떻게 대비하지 않을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인터넷으로 확인한다는 재난재해에 대한 보도들의 연관 검색어에는 종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언론에서 다뤄진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비교를 위해 종말과 저 이영돈 PD를 키워드 삼아 언론 뉴스와 블로그, SNS와 해외 사이트에 검색된 수치와 댓글 수치를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영돈 PD의 그래프가 상승한 5월 28일은 논리로 풀다가 첫 방송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말 그래프가 갑자기 치솟은 5월 10일께는 마야의 달력과 태양 흑점에 관한 보도가 있었고, 5월 31일경에는 뉴턴의 종말 시계가 기사화된 날입니다. 이렇듯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다른 매체로 옮겨가고 더 많은 이들이 접하면서 세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잠식한다는 불안,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져드는 건 바로 이 불안한 심리 때문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종말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책에서 수집한다는 최문석 군. 그런데 얼마 전 그가 종말의 이유라 꼽고 있는 마야 달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요것이 끝나는 날이 동시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끝나는 날이자 창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환이라는 동그라미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어느 점에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띠링 해서 딱 끝나는 거절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가 10여 년을 공부에 찾아냈다는 조선 예언서들엔 말세의 정확한 날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게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20대 청년인 최문석 군이 종말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불안한 사회 현상을 꼽습니다. 종말론은 시대가 하수상할 때마다 모양새를 바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문명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절망의 심리학 같은 것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셋값 사상 최고치, 폭등한 물가, 청년 실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는 형제. 현실에 몰려 좌절한 이들이 자신의 몰락을 세계의 종말로 바꾸며 심리적 위안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최문석 군의 동의하에 불안 성향을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재난, 재해와 사회현상에 대한 영상을 보고 뇌파의 변화를 측정하기로 한 겁니다. 종말론을 믿지 않는 20대 청년이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상을 볼 때 뇌파는 보시다시피 처음서부터 이제 불안전한 뇌파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활성 상태도 좀 알파 대역 때보다 좀 더 많은 과활성 상태의 뇌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많이 나타난 최근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좀 여기 나타나는 부분이 긴장이거든요. 긴장과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합돼가지고 의식 상태에서 긴장,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위에서 그거를 제어를 못하게끔 방해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종종 이런 불안한 심리는 타인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제의 동의하에 설치한 CCTV를 분석한 결과 최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통의 수단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는 인터넷뿐입니다. 이웃분이시잖아요. 예. 네. 혹시 어떤... 모르는데. 아, 옆집 모르세요? 바로 옆집인데? 어떤 집인지 아세요?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아, 옆집에서 네. 밖에 안 나오세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최근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행된 것은 기질과 성격 검사, 심리 상담에 앞서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다음날 심리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사실인가? 전문가는 최근의 폐쇄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말고 그럼 집 밖으로 나가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뭐 집 밖으로 아예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한 번씩 가시네요? 한 3달에 한 번씩 아니면 4달에 한 번씩. 그 친구는 좀 있습니까? 친구는 그 인터넷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친구가 있고. 네. 그림을 이용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 다각적인 심리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상태일까요? 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런 어떤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면서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관심거리에 집착을 하면서 그걸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면이 좀 두드러진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자기의 사고 틀 속에 환상 속에 막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심리 상담을 마치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를 찾은 형제.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자주 오진 않아요. 네, 예언 연구하고 그러느라 자주 오지 못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주 널찍하고 바다가 한 1년 만에 와봐요. 명박 때문에 심약한 마음에 역병처럼 찾아든 종말론. 이번을 계기로 형제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세상으로 한 발짝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동상의 장점이 있고 만화는 만화의 장점이 있고. 앞으로도 인간의 문명이 존속하는 한은 끊임없이 종말론이 대두될 거예요.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게 그 종말의 마지막 날이 창조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그 현실 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중시하고 현세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베풀고 즐기고 좀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종말론. 2012년을 거치면서 과거 예언들이 재해석되고 과학적 근거라는 것들이 덧붙여져 그럴싸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서 저는 종말론 자체가 아니라 날짜를 못 받고 곧 세상이 끝난다며 파멸의 시간을 향해 돌진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시대가 혼란할 때 득세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숭숭한 세상을 원망하며 2012년 12월 21일 종말을 기다리는 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종말을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시대의 종말, 다시 말해 혼란스러운 시대의 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한 새 세상은 2012년 12월 22일 시작될 것입니다.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훼손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현장 검증을 부르겠어? 다 감출 게 많은데. 인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가수에서 정확한 감정을 내놓기 전에는 얘기하기는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